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실제 시장 점유율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이츠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희만 해도 쿠팡 매출이 반 이상이거든요. 배민보다 높았었는데 요즘에 다시 또 배민보다는 하락하네요. 쿠팡을 떠나겠다는 일명 탈팡 움직임이 쿠팡이츠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쿠팡 이용자 수는 유출 사태 이후 오히려 늘어나다 지난 2일 18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개인정보 점검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일시적으로 몰린 후 본격적으로 이탈이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라인에서는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문의하는 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곳은 네이버와 컬리, 쓱닷컴 등입니다. 자체 물류망이 없는 이커머스들이 많아 배송업체인 CJ 대한통운 물동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실제 고객 이탈 규모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와우 멤버십 요금을 58% 올렸을 때도 탈팡 우려가 컸지만 가입자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 새벽 배송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아마 이탈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가끔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좀 이탈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쿠팡에 이용하던 거를 저는 그 네이버 쪽으로 많이 좀 쏠림 현상이 가지 않을까. 직접 새벽 배송을 못하지만 CJ 대한통운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 독주에 균열을 낼지 아니면 소비자 충성도를 재확인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디게임이 국내 게임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형 자본 없이도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게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인디게임 축제 비버락스 현장에 김경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독특한 그래픽과 예상치 못한 게임 방식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멈춥니다.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 주최한 인디게임 축제 비버락스 현장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1개 인디게임이 온 오프라인으로 전시됐습니다. 인디게임 중 이례적으로 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산나비도 부스를 꾸렸고 네이버 웹툰과 협력한 인기 웹툰 IP 기반 신작들도 공개됐습니다. 대형 게임사의 막대한 자본력 대신 창의성으로 승부한 우수한 K 인디게임들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퓨처랩 재단은 이 같은 자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디 개발사에게 인프라와 자금 등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인프라와 금전 문제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잠재력 있는 개발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인디 개발사에는 큰 도움입니다. 매 월마다 이제 개발자분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고민을 나누고 또 조언을 주고받는 행사가 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인디게임 시장은 약 7조 원 규모로 추산되지만 국내 시장은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막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제 인디게임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인디게임을 창작하는 개발자분들, 청년분들에 대한 주목도가 좀 더 커져야 조금 더 열심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독특한 시도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K 인디게임. 이들의 도전이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경문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운 고수온으로 인해서 방어 어획 자체가 전년 대비 한 3개월 정도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방어 어가가 한 30%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는 사전 물량 확보와 그리고 가격 투자를 통해서 30톤을 미리 행사 물량으로 확보를 했고 겨울철 대표 시즌 어종인 방어회를 대략 50%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차세대 군수 지원한 등 미국과 조선업 협력 분야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뉴올리언즈에서 열린 세계 워크보트쇼에서 미국 조선사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 한국 엔지니어링 디셋과 사업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서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나스코, 디셋과 함께 선박 설계, 장비와 부품 공급, 인력 개발 분야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 해군 차세대 군수 지원한 사업에 공동 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도체와 선박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흑자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3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한은은 11월부터는 명절 효과가 사라지고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00억 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회복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과 대한상해가 AI 투자 전략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 공동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AI 경쟁 심화 속 정책 기업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AI 버블 우려, 국제 경쟁력, 디지털 자산 등 주요 이슈를 짚으며 대응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어떻게든지 주어진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AI가 되든 뭐든 이 성장률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것은 너무나 뚜렷하고요. 한국은 이 AI라는 게 저희한테는 이렇게 새로운 여태까지 쓰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쓰는 새로운 이 아이템을 잘 딜을 해서 결국은 저희는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살면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일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5개 지역을 확정해 주택 8,600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앞서 제19차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동작구, 관악구 2곳, 마포구, 강동구 일대 모아타운 조성 안건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기준대로라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용도 지역 상향과 급경사지 교통 개선 같은 대규모 정비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갈등과 투기가 없는 곳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비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조합 비리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지역 주택조합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건의 추가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118곳의 지역 주택조합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주택법 위반 및 조합 비리를 550건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3곳은 추가 조사 대상 2곳과 기존에 조사를 하지 못했던 1곳입니다. 시는 적발된 65건 중 중대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대형 해운사들이 줄줄이 본사 이전을 추진합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오늘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H라인과 SK해운 본사 이전 발표회에서 전 기업과 임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이고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라인과 SK해운은 각각 국내 10위, 7위 벌크선 선사로 이달 주주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내년 1월 본사 이전 등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아미, 한국의 반도체 인력 양성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미국 암사와 한국 반도체 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암스쿨을 세우고 우리나라에 부족한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1,400명 양성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